네, 지금 하락 국면에 있는 시장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면서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체리피킹, 그러니까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유망 종목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미래하나증권 미래사업팀의 김두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시장이 힘들다 보니까 네. 온갖 어려운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실적이라도 좀 잘 나와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3분기 뭐 실적 전망을 보자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역성장이 불가피해 보이고 이 네. 전망치도 지금 하향 조정이 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형주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단에서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환율 효과가 사실 일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컨센서스 하향이 되게 이렇게 대폭적으로 조정되고 있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단지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추정을 했을 때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이제 경기 긴축에 따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내년도에 따른 이제 실적 전망치를 이제 하향하는 게 좀 더 이제 맞는 것 같고요. 네. 지금 당분기에 뭐 3분기라든지 4분기까지는 사실 그렇게 큰 폭의 아예 컨센서스 하향은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내년이 더 오히려 안 네, 좋을 맞습니다. 것이다. 네. 그렇다면 지수 측면에서 보자면 네.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 오늘 회사에서 나왔던 네. 이제 환율 자료를 조금 이제 같이 설명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 하우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 환율에 따른 영향이 그렇죠. 제일 큰 것 같아요. 이제 어저께 큰 폭의 하락도 어떻게 보면 환율이 이제 1,400원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좀 센티멘트를 자극했다고 보고 있는데, 네. 저희 이제 하우스 뷰 상황에서는 이제 1,460원 정도를 이제 내년도까지 했을 때 거의 고점 기준으로 타겟을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현재 지수대에서는 사실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하방에서 아마 경직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이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약간은 이제 지수 자체가 하단 레벨에서 조금 약간 정체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중소형주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대세 하락과 대세 상승이 아닌 박스권에서는 사실 이걸 저희가 이제 종목 장세로 어떻게 보면 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방으로 된 박스권 장세에서는 사실 업종이란 종목에 대한 피킹이 어느 정도부터 좀 더 중요한 순간이지 그럼요.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코스피보다 또 코스닥이 네, 낙폭이 더 크게 맞습니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 더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신 게 현실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지수 레벨을 전체적으로 낮췄던 네. 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매도세가 그렇죠. 예. 많이 세서 그랬던 거고, 사실 이렇게 코로나 때 같이 이렇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매를 이렇게 세게 이렇게 맞으면 어떻게 보면 투자분들이 좀 대응도 좀 어떻게 좀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표현들을 맞아요. 되게 많이 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보면은 이제 손실률이 너무 커져서 거기에 따른 이제 좀 이런 행동들이 어저께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늘 뭐 당연히 코스피 대비해서 지수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뭐 과거랑 지금이랑 보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단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이제 성장 쪽 산업군이라든지 그런 종목에 따른 비중이 당연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하방에 있고 거기에 따른 종목 장세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사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지금은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섹터 단에서 보자면은 좀 시장이 약세장에 머물러 있을 때 특히나 네. 우리가 봐야 할 섹터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성장하는 산업군 내에서 찾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따른 뭐 경기라든지 이런 거 부분들을 좀 비관적으로 보는 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네. 그거 이퀄 어떻게 보면 사실 소비 경기 부분들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 하우스는 이제 소비재 쪽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좀 성장하는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신재생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딴에서 사실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종목 선정의 중요성이 네.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네. 사실 우리가 보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잘 움직이지 않기 네. 때문인데 어떤 종목을 그래서 가지고 오셨어요? 사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이제 백산이라고 하는 종목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신성에너지라고 하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인데, 사실 이제 백산이라고 하면은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뭐 어떤 소비재 기업과 좀 맞물리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래서 좀 예. 앞뒤가 좀 다르다고 뭐 생각할 수 합성피어 이런 쪽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신발용 합성피혁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뭐 깔창유에 들어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소비재 기업임에도 사실 백산을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펀더멘탈이 아직 굉장히 튼튼한 상황이고 백산 같은 경우에는 환율 익스펙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실적단에서 3분기라든지 하반기에 저희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이제 변하고 있는 게 네. 막연하게 이제 신발에서 들어가는 부분들보다는 전기 자동차라든지 성장하는 이런 자동차 향으로 들어가는 차량용 시트 관련된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사실 투자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항상 이제 중소형주들을 보실 때 이 회사가 이제 똑같은 본업을 계속 하고 있으면 저희는 뭐 이 똑같은 본업을 하고 있을 때 실적이 잘 나오면 실적 모멘텀이 있다라고 하고 그렇죠. 본업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성장하는 산업 아이템이 껴지면 저희가 이제 성장 모멘텀이 붙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제 백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장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는 시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서 투자 네. 포인트 나가는데 증설 이야기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설 쪽,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증설을 할 때는 이제 과거랑 다르게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이 있는 부분이죠. 이제 네. 물론 그 증설에는 뭐 신발도 포함되지만 이제 자동차 쪽 관련된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그래도 다른 소비재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적 모멘텀과 네. 성장 모멘텀이 동시에 있다라는 말씀인데 실적은 어느 정도나 좋아질 수 있을까요? 사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전년 대비해서 저희가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 기준으로 한 4천억대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 400억 후반대인데 네. 사실 이제 백산이 이제 과거에서부터 좀 발목 잡았던 부분이 그 최신물산이라고 하는 좀 그 OEM 자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전년 대비해서 적자폭을 굉장히 뭐 줄이고 나가고 있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백산 내에서 본업보다는 이런 뭐 전기차라든지 자동차 향으로 나가는 시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이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400억 후반대의 영업이익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뭐 지금 밸류에이션은 너무 싸죠. 예, 너무 싼 상황이어서 좀 투자자분들께서 좀 편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주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제시를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예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저희는 사실 타겟 시총으로 보통 많이 말씀을 예. 드려요. 그래서 지금 시총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타겟을 했던 거는 뭐 히스토리컬 봤을 때 10배 초반 정도로 본다면 충분히 뭐 저희는 3천억 중반대까지는 네.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현재 대비해서 뭐 50% 이상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시총 수준이 2,350억 정도 됩니다. 네. 한 3천억 중반까지 시총을 예상하신다라고 백산 말씀을 해주셨고 신성 ENG도 들어볼까요? 네, 사실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컨셉은 되게 되게 심플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발 뭐 전쟁으로 인해서 뭐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고 이런 흐름 속에서 과거서부터 보면은 늘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가 항상 그럴 때마다 고유가인 상황에서 부각을 받았었고요. 그렇죠.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IRA 법안이라든지 이런 쪽 보면 태양광 보조금에 따른 내용들이 계속 함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업체들을 저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신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똑같아요. 백산처럼 역시 캐파를 같이 증설을 하고 있고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 쪽에 대한 판넬의 니즈가 커가면서 당연히 판가 인상도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가장 좋은 특히 이제 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올해 뭐 200억대까지 이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때는 저희가 흔히 표현하는 이제 PQ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가요? P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기서 나오고 P와 있는 Q. 네, 그래서 판가를 네. 이제 얘기를 하고 Q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물량이에요. 네. 그러니까 물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태양광에 대한 설치 비중이 높아질수록 Q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신성에너지는 사실 이 PQ가 다시 맞물린 국면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뭐 신재생 에너지 쪽 태양광에서도 좀 보실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쭉 앞서서 투자 네. 포인트 나가는 거 보니까 유럽과 네. 미국 향 이 해외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내에서 네. 보면 아무래도 태양광 설치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보조금을 사실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유럽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비중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실 당연히 이제 신재생화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거고 이런 차원에서 유럽도 역시 좀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태양광 하면은 네. 뭐 한화 솔루션이라든지 네, 네, 맞습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 네. 많이들 그쪽으로 몰렸었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그 업체 대비해서 신성 ENG에 특히나 주목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당연히 너무 좋고요. 네. 너무 좋은 기업이고, 근데 저희가 이제 신성에너지에서 보는 거는 이런 레버리지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에너지 실적 추이를 보면 사실
좀 영업이익 변동폭이 굉장히 커요. 네. 크는데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추정하는 이익이 굉장히 안정권에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가 밸류에이션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런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들보다는 사실 확실하게 되게 싼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실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네.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실적 자체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좀 폭이 되게 컸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저렇게 400억까지 올라가는 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판가 인상과 설치료가 올라갔기 때문에 PQ가 같이 올라간 측면이고 올해보다 내년도가 훨씬 더 좋게 보는 거는 아무래도 뭐 미국 쪽 수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쪽 관련된 설치 비중이 높아지는 효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나머지 종목들도 너무 좋지만 당연히 저렇게 이익폭이 저렇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스몰캡의 좀 매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신성인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사실 태양광 업체들의 피어를 보기가 피어 밸류에이션을 저희는 보통 산정할 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 이렇게 적자가 나오는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보통 보면은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예상하기에는 내년도 영업이익 200억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성장 산업에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게 보통 멀티플 15배에서 20배 정도까지는 주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그런 거 계산을 했을 때 충분히 뭐 3천억에서 4천억까지도 뭐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조금 더 뭐 좀 세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시장이 어려운 국면에서는 종목 선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유망하게 볼 수 있는 또 스몰캡 종목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증권 미래산업팀의 김두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